늦은 봄,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 오후 3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복도.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김영희, 49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쥔 진단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던 딸, 김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28살. 짧은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서연은 엄마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엄마의 눈은 붉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엄마, 뭐래? 영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서연은 엄마의 손에서 진단서를 가만히 빼앗아 읽었다. 급성 감각신경성 난청, 예후불량, 2년 이내 고도 난청 진행 예상, 현재 치료법 없음. 의학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서연이 진짜로 이해한 건 단 하나였다. 엄마가 곧 소리를 잃는다는 것. 이게 무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다. 영희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28살 딸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언제나 씩씩하고 당차던 딸이 지금은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보청기도 있고 수화도 배우면 되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무너졌다.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졌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서연은 진단서를 옆에 내려놓고 엄마를 끌어안았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 울지 마. 제발.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 역시 눈물을 참고 있었다. 하지만 참기 어려웠다.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 엄마의 웃음소리, 엄마가 부르던 노래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참 후, 영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복도 끝에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더 서글펐다. 49살.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진정해야 했다. 딸 앞에서 더 무너질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영희는 창밖을 보며 도시의 소음을 듣고 있었다. 차 소리,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익숙했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것들을 곧 잃게 된다니.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다.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영희는 그 노래를 마음에 새기려 했었다. 서연은 엄마의 옆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뭔가 해야 했다. 뭔가 할 수 있을 거였다. 하지만 무엇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의사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고. 2년, 길면 3년. 그 안에 엄마는 완전히 소리를 잃게 된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2년이면 730일, 17,520시간. 시간을 숫자로 바꿔봐도 현실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한 후 영희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의사가 한 말들을 떠올렸다.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영희는 베개를 끌어안았다. 왜 하필 지금일까? 딸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자신도
이제 막 딸과 둘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는데. 서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진단서를 다시 펼쳤다. 2년 이내 24개월 730일. 아까도 계산했지만 다시 계산했다. 매일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급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검색했다. 화면에 뜬 정보들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치료 방법 없음. 진행 속도 예측 불가. 완치 사례. 희박. 보청기로 일시적 보완 가능하나 근본적 해결책 없음. 서연은 검색창을 끄고 사진첩을 열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유치원 입학식. 빨간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는 자신과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엄마. 초등학교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하고 엄마에게 뛰어가던 순간. 중학교 수학여행. 출발 전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며 잘 다녀오라고 하던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엄마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한 장. 서연이 5살 때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분홍색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 그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는 엄마. 엄마의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아래 메모에는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이 자장가 불러주기 -1000일째.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가 평생 자신에게 불러준 자장가들을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들려주던 그 노래들을. 서연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엄마는 습관처럼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가끔 밤늦게 귀가하면 엄마는 자장자장하며 웃곤 했다. 엄마. 서연은 중얼거렸다. 눈물이 또 흘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다. 엄마가 소리를 잃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이번엔 자신이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줄 차례였다. 평생 받기만 했던 사랑을 이제는 돌려줄 때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까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노트북을 켜고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반짝반짝 작은 별.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섬지박이. 엄마가 특히 좋아하던 노래. 자장가. 클래식한 멜로디. 곰 3마리. 경쾌하고 재미있던 노래. 고향의 봄. 나비야. 퐁당퐁당. 산토끼 똑같아요.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다. 10곡, 15곡, 20곡을 넘어섰다. 서연은 그 모든 곡을 적었다. 노트 2페이지가 가득 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결심했다. 점심시간에 첫 번째 전화를 걸기로. 여보세요. 음악학원이신가요? 성인 보컬 레슨 신청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받은 여자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네. 가능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서연은 대답했다. 내일부터요. 가능한 한 빨리요. 새벽 3시.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불빛 때문에 별은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별은 구름 뒤에 불빛 너머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빛날 것이라는 것을.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소리를 잃어도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빛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6시 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달걀 프라이를 굽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냉장고 문 닫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했다. 서연은 그 소리들을 새롭게 들었다. 어쩌면 이 소리들도 곧 엄마에게는 사라질 것이다. 영희는 서연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일찍 일어났네. 오늘 뭐 있어? 아니, 그냥 일찍 잠들었어.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실은 거의 잠을 못 잤다.
하지만 엄마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서연은 엄마를 관찰했다. 영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TV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고 오늘 할 일을 중얼거렸다. 오늘 마트 가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고. 하지만 서연은 알아차렸다. 엄마가 TV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해놨다는 것을. 리모컨을 보니 볼륨이 35점, 평소에는 25 정도였다. 그리고 가끔 서연이 말할 때 엄마가 고개를 약간 기울인다는 것을. 응? 뭐라고? 하고 되묻는 횟수도 늘었다. 어제 진단받기 전부터 이미 증상이 있었던 것이다. 아침을 마친 후 서연은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강남의 작은 광고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서연은 다시 노트를 꺼냈다. 자장가 리스트 20곡. 이 곡들을 언제까지 배울 수 있을까? 2년이면 충분할까? 서연은 계산기를 꺼냈다. 일주일에 한 곡씩 배운다면 20주, 5개월. 가능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부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서연은 사무실을 빠져나와 근처 음악학원으로 향했다. 홍대 입구역 근처의 작은 건물 3층. 소리음악학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계단을 올라가니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쇼팽을 연주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했던 김서연인데요.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성인 보컬 레슨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서연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여러 학생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콘서트, 발표회, 오디션. 모두 행복해 보였다. 곧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인상이 온화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정민우입니다. 김서연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민우는 서연을 작은 연습실로 안내했다. 피아노 한 대와 마이크, 그리고 거울이 있었다. 민우는 의자를 권하며 물었다. 노래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사실 학창 시절에도 음악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민우는 웃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표가 있으신가요? 취미로 배우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지.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엄마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목표네요. 어떤 곡을 준비하고 싶으세요?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20곡이 넘는 자장가 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민우는 리스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거 다 부르시려고요? 20곡이나? 네. 엄마가 저한테 평생 불러준 노래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는 리스트를 천천히 읽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섬지박이, 자장가, 나비야, 퐁당퐁당, 곰 3마리, 산토끼, 고향의 봄, 똑같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모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동요와 자장가들이었다. 그는 리스트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갑자기 이 노래들을 배우시려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엄마가 곧 소리를 못 듣게 돼요. 2년 안에. 난청이에요. 치료법이 없대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피아노 건반 위에 놓인 악보가 에어컨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민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민우를 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향했다.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씩 연습했다. 처음에는 음정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숨을 쉬는 법도 발성하는 법도 몰랐다. 목소리는 떨렸고 음은 자꾸 흔들렸다. 민우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호흡은 배로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니라 손을 배에 대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 해요. 서연은 손을 배에 대고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음정이 흔들릴 때는 몸에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편안하게. 감정을 담으려면 가사를 이해해야 해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서연은 메모했다. 노트 한 권이 금방 가득 찼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습했다. 엄마가 잠든 후 새벽 1시쯤 베란다에 나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게 최대한 작게. 목이 쉬었다. 음정이 틀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곡, 반짝반짝 작은 별을 거의 완벽하게 부를 수 있게 됐다. 민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서연 씨, 제 생각엔 편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편곡이요? 네. 20곡을 그냥 원곡 그대로 부르면 단조로울 수 있어요. 각 곡에 맞는 특별한 편곡을 하면 훨씬 감동적일 거예요. 제가 아는 작곡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서연은 홍대 근처의 작은 녹음 스튜디오를 찾았다. 좁은 골목 안쪽의 낡은 건물 지하, 헤블리 사운드 스튜디오라는 작은 간판이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니 문이 보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서연 씨죠? 민우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작곡가 이현지는 30살의 프리랜서 음악가였다. 짧은 머리에 큰 안경을 쓴 그녀는 스튜디오 안으로 서연을 안내했다. 방 안에는 각종 악기와 장비들이 가득했다. 피아노, 기타, 신디사이저, 드럼 패드,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 서연은 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엄마의 병, 자장가, 그리고 자신의 계획. 현지는 진지하게 듣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제가 각 곡마다 다른 느낌을 줄게요. 반짝반짝 작은 별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섬지박이는 어쿠스틱 기타 반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자장가는 피아노 솔로로 클래식하고 우아하게. 현지는 설명하며 피아노를 쳤다. 익숙한 반짝반짝 작은 별. 멜로디가 새롭게 들렸다. 현지의 편곡은 원곡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감동을 더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들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침대 옆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던 엄마. 서연은 눈을 떴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비용은 얼마나? 비용은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좋은 음악 만들어요. 현지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2달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20곡 중 절반인 10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음정도 안정적이고 감정도 담을 수 있었다. 민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진도가 빨라요. 이 속도면 6개월 안에 모든 곡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슬슬 콘서트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콘서트요? 네. 어머니를 위한 작은 콘서트요. 연습만 하는 것과 실제 무대는 완전히 달라요. 무대 경험이 필요해요. 서연은 가슴이 두둥거렸다. 콘서트, 무대, 관객, 꿈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엄마가 좋아할까? 민우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실 거예요.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요. 그리고 서연 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석 달째 서연의 생활은 완전한 이중생활이 되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7시부터 9시까지 보컬 레슨,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혼자 연습, 주말에는 오전에 레슨, 오후에 녹음 스튜디오. 잠은 하루에 5시간도 채 못 잤다. 엄마에게는 야근이 많아졌다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잦아졌다고,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둘러댔다. 영희는 딸이 바빠 보이는 게 걱정스러웠지만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며 넘어갔다. 그리고 사실 자신도 병원 다니느라 바빴다. 보청기 상담도 받아야 했고 정기검진도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다. 15번째 곡 자장가였다. 현지가 피아노를 치고 민우가 옆에서 지켜봤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았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쳤다. 어린 시절 엄마의 품에 안겨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엄마의 체온, 엄마의 손길, 엄마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불렀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녹음이 끝나고 서연은 헤드폰을 벗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민우와 현지가 박수를 쳤다.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요. 감정이 너무 잘 담겼어요. 현지가 말했다. 서연은 녹음된 파일을 들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엄마와 딸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지하철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20곡 중 15곡을 녹음했다. 남은 건 5곡과 콘서트 준비. 날짜를 정해야 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다. 엄마의 생일이 2달 후였다. 5월 15일. 그날을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았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엄마는 보통 이 시간에 드라마를 봤는데 영희는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응. 밖에서 먹었어.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엄마를 살폈다. 뭔가 이상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걱정스러운 듯, 조심스러운 듯. 영희는 잠시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요즘 힘든 일 있어? 응. 아니, 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에 없고,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들켰나? 하지만 엄마는 계속 말했다. 엄마가 부담돼서 그런 거 아니야? 병원비 때문에? 돈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았다.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예전보다 거칠었다. 일이 많은가 보다. 영희는 미안했다.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보청기도 있고, 수화도 배우고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무리하는 게 더 걱정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준비 중인 선물에 대해, 엄마를 위한 콘서트에 대해 그녀는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그냥 새로운 취미 생긴 거야. 좋은 거야. 취미. 응. 나중에 보여줄게. 엄마, 생일날, 내 생일. 왜 갑자기? 비밀이야. 깜짝 선물. 영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딸이 웃고 있었으니까 그게 중요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연습 일지, 녹음 스케줄, 편곡 노트, 비용 계산, 콘서트 계획.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의 50번째 생일 D-60. 60일 남았다. 서연은 달력을 펼쳤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적었다. 남은 5곡 녹음, 전체 리허설 3번, 공연장 예약, 초대장 제작, 의상 준비, 무대 연출 논해. 할 일이 산더미였다. 다음 날 서연은 민우를 만났다. 학원 근처 카페에서 콘서트 계획을 논의했다. 민우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보여줬다. 작은 공연장을 알아봤어요. 홍대 근처에 있는 곳인데 수용 인원 50명 정도.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기 딱 좋은 크기죠. 분위기도 아늑하고요. 화면에는 공연장 사진들이 보였다. 작지만 예쁜 공간이었다. 무대, 객석, 조명. 서연은 마음에 들었다. 비용은 얼마나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곳인데 비영리 공연이라고 하면 저렴하게 빌려줄 거예요. 한 50만 원 정도? 서연은 안도했다. 돈 문제가 가장 걱정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모든 여윳돈을 레슨비와 녹음비에 쏟아부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엄마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무대 연출은 어떻게 할까요? 조명, 음향, 배경. 민우가 물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무대, 조명, 음향. 모든 게 중요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이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다. 진심이 전달되면 됐다. 심플하게 가고 싶어요.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와 저 둘만 있는 것처럼. 무대에 저만 서고 엄마는 가장 앞자리에 앉게 하고 싶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조명도 따뜻한 색으로. 무대 장식도 최소한으로 할게요. 피아노 하나, 마이크 하나. 그게 전부. 그날 오후 서연은 현지의 스튜디오를 다시 찾았다. 남은 5곡을 녹음하기 위해서였다. 현지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 힘들 거예요. 마지막 곡이 제일 어려워요. 왜요? 엄마의 자장가요. 제가 새로 작곡한 곡이에요.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새로요? 오리지널 곡이요? 네. 기존의 자장가 멜로디들을 모아서 만든 곡이에요. 반짝반짝 작은 별, 섬지박이, 자장가. 어머니가 평생 불러준 노래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서연 씨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도 가사로 넣었어요. 현지는 피아노를 쳤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반짝반짝 작은 별로 시작해 섬지박이로 이어지고 자장가로 마무리되는 곡. 하지만 단순히 이어붙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했다. 서연은 듣는 내내 눈물을 참아야 했다. 가사도 새로 썼어요. 딸이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로. 현지가 가사지를 건넸다. 서연은 천천히 읽었다. 평생 날 안아준 그 손. 이제는 내가 잡을게요. 평생 날 재운 그 노래. 이제는 내가 부를게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의 사랑은 느낄 수 있어요. 소리가 사라져도 우리의 사랑은 남을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의 자장가. 이제는 내가 부를게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사지가 젖었다. 현지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울어도 돼요. 녹음은 준비됐을 때 하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1시간 후.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엄마, 중학생 때의 엄마, 고등학생 때의 엄마, 대학생 때의 엄마, 그리고 지금의 엄마. 모든 순간에 엄마가 스쳐 지나갔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다. 서연은 노래하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내 딸째. 서연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20곡 녹음이 모두 끝났고 공연장 예약도 완료했다. 남은 건 리허설과 초대장 준비. 서연은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표정, 제스처, 호흡.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엄마의 생일은 단 한 번뿐이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초대장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다듬고 있었다. 초대장 디자인은 심플했다. 연한 파스텔 톤 배경에 음표 하나,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영희님께 특별한 초대장을 보냅니다. 5월 15일 오후 3시 홍대 뮤즈 홀. 평생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딸 서연 올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영희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서연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가 뒤에서 화면을 봤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저게 뭐야? 이거? 그냥 회사 프로젝트야. 행사 초대장. 서연은 변명했지만 영희는 이미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딸 옆에 앉았다. 서연의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다. 김영희님께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뭐 하는 거야? 내 이름이 왜 거기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비밀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이제 말해야 할까? 손에 땀이 났다.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바보 같아 보여? 내가 요즘 뭘 하는지 몰라? 정말 회사 일만 하는 줄 알아? 서연은 놀라서 엄마를 봤다. 엄마, 너 노래 배우고 있지?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영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베란다에서 연습하는 거 들었어. 목소리 작게 해도 엄마한테는 들려. 아직은.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들켰다. 완전히 들켰다.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왜 배우는데? 엄마 때문이야? 내 생일에 노래를 불러주려고?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몇 달간 준비한 깜짝 선물이 이렇게 들킬 줄은. 영희는 딸을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 서연은 엄마의 품에서 울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영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소리를 못 듣게 돼도 너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노래를 준비해 준다니. 엄마가 뭘 더 바래.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밤마다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전에도 새벽에 화장실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엄마의 방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서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엄마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곧 부를 수 없게 될 노래를, 곧 들을 수 없게 될 딸의 목소리를.
서연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 들어와. 영희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았다.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보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울고 있었잖아.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져. TV 소리도, 내 목소리도, 새 소리도 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엄마, 그리고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내 목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야. 내가 웃는 소리, 내가 나 부르는 소리. 그게 제일 무서워. 영희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했다. 서연은 엄마를 안았다. 엄마, 나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노래. 엄마가 평생 나한테 불러준 노래들 다 배우고 있어. 20곡. 20곡이나? 응, 다 외웠어. 그리고 전문가한테 배워서 잘 부를 수 있어. 엄마, 생일날 다 불러줄 거야. 영희는 딸을 바라봤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생일날 같이 나가자. 오후 3시에. 어디? 비밀이야. 그날 알려줄게. 근데 예쁘게 입어. 사진도 많이 찍을 거니까. 영희는 딸의 장난스러운 표정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서연은 진지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마지막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그 주 내내 서연은 공연장을 오가며 리허설을 했다. 민우와 현지도 함께였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연습실에서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 울림이 달랐고 긴장감이 달랐다. 객석이 비어 있어도 떨렸다. 서연은 수십 번 반복 연습했다. 처음에는 반짝반짝 작은 별로 시작해요.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 민우가 지시했다. 그 다음 섬지박이, 나비와 순서로 중간중간 짧은 멘트 넣고 너무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각 곡 사이에 10초 정도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은 엄마의 자장가로 마무리. 이건 제일 감동적인 곡이니까 천천히 감정 충분히 담아서. 현지가 덧붙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섰다. 객석을 바라봤다. 빈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쉰게 서연은 상상했다. 그 의자 중 하나에 엄마가 앉아 있는 모습을. 첫 번째 줄, 중앙 좌석.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리허설이 끝나고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민우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다. 이제 초대장만 보내면 돼요. 누구 초대할 거예요? 가족들이랑 엄마 친구분들. 많이는 안 할 거예요. 30명 정도? 서연이 대답했다. 현지가 물었다. 어머니는 눈치채셨어요? 완전히? 어느 정도요. 근데 정확히는 모를 거예요. 20곡인 것도 모르고 새로 만든 곡이 있는 것도 모르고 긴장되겠네요. 당일에. 네. 엄청 긴장될 것 같아요. 근데 기대도 돼요. 엄마 표정 보고 싶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이제 지고 있었다. 실록이 우거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계절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초대장을 인쇄했다. 총 30장. 각 초대장에는 손글씨로 개별 메시지를 적었다. 이모에게는 이모, 꼭 와주세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친구에게는 이모님,
엄마의 특별한 날에 함께 해주세요. 모두 정성스럽게. 서연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마지막 한 장은 엄마를 위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 초대장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평생 저에게 노래 불러주신 엄마께 이제는 제가 노래할 차례입니다. 서연은 초대장을 엄마 방 책상 위에 살짝 놓아뒀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책상 위에 초대장을 발견했다. 예쁜 봉투. 조심스럽게 뜯었다.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읽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다. 서연아. 영희는 딸의 방으로 갔다.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영희는 침대 옆에 앉았다.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자는 모습이 어릴 적 그대로였다.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이 눈을 떴다. 엄마. 응. 초대장 받았어. 고마워. 해. 들켰네. 응. 근데 괜찮아. 엄마. 너무 기대돼. 영희는 딸을 안았다. 서연도 엄마를 안았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D-14.2주 남았다. 서연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의상, 조명, 음향, 무대 배치, 리허설 스케줄, 모든 것을 재확인했다. 공연장 매니저와도 3번째 미팅을 했다. 그는 서연의 사연을 듣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맞춰드릴게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첫 번째 줄 중앙 좌석에는 특별히 쿠션도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무대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중앙에 마이크 스탠드, 뒤쪽에 피아노, 측면에 기타. 심플하면서도 아늑한 구성이었다. 객석은 50석.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완벽했다. D-10점 열흘 남았다. 서연은 최종 리허설을 시작했다. 현지가 피아노를 쳤고 민우가 옆에서 지켜봤다. 서연은 20곡을 쉬지 않고 불렀다. 1시간 반이 걸렸다. 목이 쉬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곡까지 완주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완벽해요. 민우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서연은 만족하지 못했다. 뭔가 부족했다.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다. 특히 중반부가 약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처음부터. 서연 씨. 너무 무리하면 목 상해요. 당일에 못 부르면 괜찮아요. 한 번만 더요. 제발. 서연은 다시 무대에 섰다. 이번에는 눈을 감았다. 엄마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플 때 간호해주던 엄마, 밤새 이마를 닦아주던 엄마, 중학교 때 친구 관계로 속상해서 울 때 안아주던 엄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던 엄마, 대학 입학했을 때 자랑스러워하며 울던 엄마, 모든 순간의 엄마. 서연은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감정이 목소리에 실렸다. 진짜 감정, 진짜 사랑. 민우와 현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곡이 끝나고 현지가 조용히 말했다. 완벽해요. 이제 진짜 완벽해요. D-7점 일주일 남았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서 회신이 오기 시작했다. 이모, 고모, 외삼촌, 엄마의 대학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꼭 갈게. 감동적이겠다. 영희 언니 진짜 좋아하시겠네. 서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서연은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엄마가 좋아할 얼굴들이었다. 그날 저녁 영희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그날 뭘 입어야 해? 무슨 행사인데? 편한 옷 입어. 너무 차려입을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옷. 그래도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그날 알게 될 거야. 걱정 마.
서연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렸다. 과연 엄마가 좋아할까? 놀라지는 않을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지는 않을까? D-5점 닷새 남았다. 서연은 의상을 최종 결정했다. 흰색 원피스.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 레이스 디테일이 예뻤다.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구입했다. 가격은 좀 비쌌지만 특별한 날이니까. 엄마, 이거 어때? 내가 생일날 입을 건데. 서연은 옷을 보여줬다. 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치만 왜 이렇게 비싼 거 샀어? 특별한 날이잖아. 엄마, 50번째 생일. 아이고, 우리 딸. 영희는 웃으며 딸을 안았다. 서연은 엄마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이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D-3점. 사흘 남았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연은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꿈에서 계속 무대에 섰다.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새벽 4시. 서연은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도시는 아직 자고 있었다. 조용했다. 서연은 작게 노래를 연습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목소리는 괜찮았다. 문제 없었다. D-1점. 하루 남았다. 서연은 공연장에서 최종 점검을 했다. 조명 체크, 음향 체크, 좌석 배치, 무대 청소. 모든 것이 완벽했다. 민우와 현지도 함께였다. 내일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현지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한테 말하듯이 노래하면 돼요. 서연은 감사의 표시로 두 사람을 안았다. 지난 몇 달, 이 두 사람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말 고마웠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무슨 말을. 우리도 행복했어요. 이런 멋진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일을 상상했다. 엄마의 표정, 엄마의 눈물, 엄마의 미소. 모든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새벽 3시, 서연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다. 구름이 걷혀서 별이 선명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시원했다. 5월의 밤 공기. 내일 잘할 수 있겠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응. 할 수 있어. 꼭 할 수 있어. D-Day. 드디어 그날이 왔다. 5월 15일. 엄마의 생일. 서연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샤워를 오래 했다. 머리를 감고 컨디셔너를 바르고 바디워시로 온몸을 씻었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긴장 때문이었다. 심호흡을 했다. 아침 9시쯤 영희가 일어났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딸을 봤다. 서연은 이미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어머, 벌써 준비했네. 몇 시에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어. 엄마, 생일이잖아. 엄마도 준비해. 예쁘게. 알았어. 그런데 정말 어디 가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 2시 반에 나가면 돼. 영희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뭘 입을지 고민했다. 결국 딸이 좋아하는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다. 간단히 화장도 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오랜만이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홍대로 향했다. 영희는 계속 물었다.
대체 어디 가는 거야? 홍대는 왜?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택시가 공연장 앞에 멈췄다. 뮤즈홀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영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공연장. 왜 여기?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 공연장 문 앞에 섰다. 여기야. 엄마, 여기가 어딘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영희의 눈이 커졌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이 쏟아져 나왔다. 공연장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영희의 동생들, 친구들, 친척들, 약 30명.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생일 축하해요. 누군가 소리쳤다. 영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왜 다들? 서연은 엄마의 손을 이끌고 객석 첫 번째 줄로 안내했다. 중앙 좌석, 가장 좋은 자리였다. 빨간 쿠션이 놓여 있었다. 영희는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동생 지영이 손을 흔들었고 대학 친구 이선이 미소 지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서연아, 이게 대체. 잠깐만 기다려요, 엄마. 서연은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영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잠시 후 무대 조명이 켜졌다. 중앙에 서연이 서 있었다. 흰 원피스를 입고 마이크를 잡은 채 조명을 받은 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엄마 김영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희는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엄마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제가 아플 때도, 제가 속상할 때도 항상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객석에서 작은 감탄이 들렸다. 어머, 누군가 중얼거렸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그 노래들을 들으며 자랐고, 그 노래들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옆에 앉은 동생 지영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근데 몇 달 전 엄마가 곧 소리를 못 듣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2년 안에 완전히 청력을 잃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객석이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입을 막았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딸을 봤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엄마가 소리를 잃기 전에 제가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기로. 평생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엄마에게 불러드리기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엄마가 평생 저에게 불러주신 자장가들을 다시 부르려고 해요. 20곡. 이번엔 제가 엄마를 위해서.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너무 벅차서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연은 엄마를 향해 미소 지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해요.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다. 현지가 무대 옆에서 건반을 쳤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멜로디. 서연은 눈을 감고 첫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영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딸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웠다. 어린 시절 자신이 불러주던 그 노래가
이제 딸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엄마와 딸의 역할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첫 곡이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서연은 바로 두 번째 곡을 시작했다. 섬지박이. 민우가 무대 옆에서 기타를 쳤다. 어쿠스틱 기타의 따뜻한 소리.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됐다. 감정이 실렸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갔나 내 엄마. 영희는 그 가사를 듣고 또 울었다. 서연이 5살 때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항상 부르던 노래였다. 엄마, 엄마 하며 뛰어오던 서연. 영희는 그 모습을 떠올렸다. 지금도 생생했다. 3번째, 4번째, 5번째 곡. 서연은 쉬지 않고 불렀다. 각 곡마다 다른 편곡, 다른 느낌.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엄마의 사랑이 담긴 노래들이었다. 모두 영희가 딸에게 불러주며 전했던 사랑이었다. 6번째 곡 나비야를 부를 때 객석에서 몇몇 사람들도 따라 불렀다. 작게, 조용히, 하지만 함께. 영희는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가 웃으며 울고 있었다. 자신만 감동받은 게 아니었다. 중간쯤 서연은 잠시 멈추고 말했다. 이 다음 곡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좋아하던 노래예요. 엄마가 매일 밤 불러주셨죠. 가사가 재미있어서 깔깔거리며 웃곤 했어요.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곰 3마리를 불렀다. 경쾌한 멜로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영희도 웃으며 울었다. 서연이 저렇게 컸다니, 이제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줄 만큼 어른이 됐다니.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10번째 곡쯤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계속 부르느라 목이 피곤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무대 옆에 준비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불렀다. 11번째, 12번째.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객석의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누구도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모두가 서연에게, 그리고 영희에게 집중했다. 15번째 곡을 부를 때 서연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왔다. 엄마와 가까운 곳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불렀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영희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 땀으로 젖은 이마.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서연도 엄마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달 밝은 밤에 우리 아기 잠을 자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엄마와 딸, 둘만 남은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객석도, 무대도, 오직 엄마와 딸만. 서연은 계속 불렀다. 영희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들었다. 곡이 끝나고 서연은 무대로 돌아갔다. 이제 5곡 남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불렀다. 16, 17, 18. 목이 쉬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를 위해서,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엄마를 위해서. 19번째 곡 똑같아요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남았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다. 다리도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마지막 곡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서연이 다시 말했다. 이 곡은 특별한 곡이에요. 전문 작곡가님이 저를 위해, 엄마를 위해 만들어 주신 곡이에요. 제목은 엄마의 자장가입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이모들, 고모, 외삼촌, 엄마의 친구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다. 엄마. 첫 번째 줄 중앙에 앉아있는 엄마. 그녀는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마지막 곡은 정말 특별해요. 제가 아는 음악가 분이 새로 만들어주신 오리지널 곡이에요. 엄마가 평생 저에게 불러주신 자장가들의 멜로디를 하나로 모아서 만든 곡이에요. 현지가 무대로 올라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서연은 엄마를 보며 계속 말했다. 제목은 엄마의 자장가예요. 엄마가 평생 저에게 불러주신 모든 노래들이 하나로 모인 곡이죠. 그리고 가사는 제가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영희는 눈을 크게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연은 엄마를 향해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이 노래는 제가 엄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담은 노래예요. 지금부터 부를게요.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다.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자장가의 선율이 숨어 있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의 시작 부분, 섬지박이의 중간 부분, 자장가의 마지막 부분,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연은 눈을 감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평생 날 안아준 그 손, 이제는 내가 잡을게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딸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선명하게, 또렷하게, 평생 날 재운 그 노래. 이제는 내가 부를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은 분명했다. 사랑, 감사, 미안함, 모든 감정이 목소리에 담겼다. 작은 아이였던 나를 어른으로 키워주신 엄마, 매일 밤 자장가로 사랑을 가르쳐주신 엄마, 객석의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다. 지영은 언니의 손을 꽉 쥐었다. 미선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불렀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의 사랑은 느낄 수 있어요.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엄마의 따뜻함은 기억할게요.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무 벅찼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다니. 몇 달 동안 준비했다니. 20곡을 배웠다니. 소리가 사라져도 우리의 사랑은 남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이 순간은 영원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이 고조됐다. 현지의 피아노 연주도 강렬해졌다. 모든 자장가의 멜로디가 동시에 흐르는 것 같았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엄마, 평생 함께 할게요. 마지막 가사였다. 서연은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불렀다. 모든 감정을 담아서 평생의 감사를, 사랑을, 미안함을, 그리움을, 28년의 모든 순간을, 엄마의 자장가, 이제는 내가 부를게요. 피아노 후주가 이어졌다. 길고 아름다운 선율. 점점 작아지다가 마지막 한 음으로 끝났다. 서연은 마이크를 놓고 무릎을 꿇었다. 너무 벅차서 서 있을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폭풍 같은 박수. 사람들이 일어났다. 스탠딩 오베이션. 모두가 서서 박수를 쳤다.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영희는 움직이지 못했다. 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봤다. 무대 위에서 무릎 꿇고 우는 딸을. 자신을 위해 몇 달을 준비한 딸을. 영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무대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갔다. 서연은 엄마가 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영희가 앞에 서 있었다. 빛을 받은 엄마의 모습. 눈물로 범벅이 된 엄마의 얼굴. 엄마.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는 딸을 끌어안았다. 꽉.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 세상에서 가장 긴 포옹. 고마워, 서연아. 영희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섞였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서연은 엄마의 품에서 울었다. 영희도 울었다. 무대 위에서 모녀가 안고 울었다.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다. 객석의 사람들도 울었다. 민우와 현지도 울었다. 공연장 매니저도 울었다. 공연장 전체가 눈물바다였다. 한참 후 영희는 딸을 떼어놓고 얼굴을 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 땀으로 젖은 이마, 떨리는 입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예뻤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웠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한테 이런 선물을 줄 만큼. 영희가 말했다. 서연은 웃으며 울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아니야. 내가 대단한 거야. 내가 정말 대단해.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소리를 잃어도 괜찮아. 오늘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니까. 내 목소리를, 내 노래를, 내 사랑을 다 기억할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안았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영희야, 서연아.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영희와 서연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무대로 올라왔다. 영희의 동생 지영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언니를 안았다. 언니, 정말 축하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야. 고마워. 지영아. 영희의 대학 친구 미선도 다가왔다. 영희야, 서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다. 내가 잘 키웠어. 고마워. 미선아.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다가와 축하했다. 서연도 안았다.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감사합니다, 고모. 몇 달 준비했다며? 정말 대단해. 네. 4개월 정도요. 사람들은 감동했다고, 눈물 났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서연은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엄마를 향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엄마, 웃고 있는 엄마, 행복해하는 엄마. 영희는 무대 한쪽에 서서 딸을 바라봤다.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딸,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딸. 영희는 생각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니. 자랑스러웠다. 감사했다. 사랑스러웠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1시간쯤 지나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각자 일이 있었다. 저녁 약속, 집안일. 모두 영희와 서연을 안고 떠났다. 공연장이 조용해졌다. 서연은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응, 너무 좋아. 피곤한 줄도 몰라.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평생. 나도. 엄마. 평생 기억할 거야.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공연장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밝았다. 행복으로 가득 찼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서연은 늦잠을 잤다. 어젯밤 흥분으로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했다.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다. 엄마의 표정, 엄마의 눈물, 엄마의 포옹. 눈을 뜨니 오전 11시였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엄마가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USB였다. 어제 공연이 끝나고 현지가 준 것이었다. 20곡이 모두 녹음돼 있는 USB.
엄마, 뭐 봐? 아니, 뭐 들어? 서연이 다가가자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나 보다. 이거. 어제 현지 씨가 줬어. 녹음본이래. 내가 부른 노래들. 아, 맞다. 들어봤어? 응. 방금. 막 다 들었어. 영희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USB를 받았다. 노트북을 가져와 연결했다. 파일이 열렸다. 20개의 파일. 각각 제목이 붙어 있었다. 영일 반짝반짝 작은 별, 영희 섬지박이, 영삼 자장가, 그리고 마지막 20엄마의 자장가. 어땠어? 엄마?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어. 내 목소리가 너무 예뻐. 엄마 목소리 닮은 것 같아.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두 사람은 웃었다. 서연은 첫 번째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영희는 눈을 감고 들었다. 어제는 공연장에서 들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듣는다. 느낌이 달랐다. 더 가까웠다. 더 따뜻했다. 곡이 끝나고 영희가 말했다. 서연아, 내가 이 노래 처음 불러준 날 기억나? 응. 내가 3살 때였지? 맞아. 넌 잠을 안 자고 계속 울었어.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줬더니 금방 잠들었지. 나도 가물가물 기억나.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다음 곡을 재생했다. 섬지박이. 영희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서연이 5살 때 처음 유치원에 간 날, 아이가 떼를 쓰며 울었다. 엄마, 가기 싫어. 엄마랑 있을 거야. 영희는 그날 밤 이 노래를 불러주며 달랬다. 괜찮아. 내일은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부터 서연은 유치원을 좋아하게 됐다. 엄마, 이 노래 부를 때 생각났어. 내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었을 때. 서연이 말했다. 영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 너 기억하네. 맞아. 넌 그날 정말 많이 울었지. 응. 엄마가 이 노래 불러줘서 진정했어.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유치원이 좋았어. 그랬지. 다 기억하네. 우리 딸. 응. 다 기억해. 엄마가 불러준 노래마다 다 추억이 있어. 서연은 엄마를 안았다. 영희도 딸을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음악이 흘렀다. 3번째, 4번째, 5번째 곡. 각 곡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다. 각 곡마다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있었다. 점심을 먹고 서연은 엄마에게 제안했다. 엄마, 산책할까? 날씨도 좋은데. 좋지. 오랜만에 우리 둘이.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졌다.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영희는 나무를 보며 말했다. 예쁘다. 봄이 좋아. 응. 엄마, 생일이 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 그러게, 50번째 생일을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이 지켜봤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저랬었다. 서연이 어렸을 때 이 공원에서 함께 놀았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모래놀이를 했다. 서연아, 너 기억나?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잖아. 응. 그네 탔던 거 기억나. 엄마가 밀어줬지. 맞아. 넌 그네를 엄청 좋아했어. 하루 종일 탈 수 있었지. 응. 엄마가 계속 밀어줬잖아. 팔 안 아팠어? 아팠지.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괜찮았어. 행복했어.
영희는 딸을 바라봤다. 이제 다 컸다. 28살. 완전한 어른이 됐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여전히 5살 때 그네를 타던 아이 같았다. 영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엄마가 소리 못 듣게 되면. 엄마, 그 얘기 하지 마. 아직 시간 있잖아. 아니야. 해야 해. 엄마, 말 들어봐. 영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소리 못 듣게 돼도 우리 대화할 수 있어. 수화도 배우고 있고, 글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입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그리고 서연아, 어제 내가 불러준 노래들. 그거 평생 기억할게. 소리는 못 듣게 돼도 마음으로는 들을 수 있을 거야. 내 목소리가 여기에 남아있을 거야. 영희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영희는 딸을 안았다.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내가 옆에 있으면 뭐든지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실록 향기가 났다. 영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행복하다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딸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저녁을 준비하고 영희는 거실에서 TV를 봤다. 아니, 보는 척했다. 사실은 어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딸의 노래, 딸의 눈물, 딸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물었다. 엄마, 어제 어땠어? 솔직히. 너무 좋았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어. 정말. 응. 서연아, 넌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줬어.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엄마가 나한테 준 게 더 많은데. 평생 사랑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줬어. 어제 선물이 그 증거야. 두 사람은 웃었다. 저녁을 마치고 서연은 설거지를 했다. 영희는 옆에서 도왔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어제 일을 겪고 나니 이 평범한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함께 설거지하는 것, 함께 TV 보는 것, 함께 웃는 것. 모든 것이 특별했다. 밤이 됐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엄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잘 자. 응. 너도. 하지만 서연은 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영희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같이 자고 싶어. 영희는 웃었다. 그래, 들어와. 어렸을 때처럼. 서연은 엄마 침대에 누웠다. 영희는 딸 옆에 누웠다. 두 사람은 천장을 보며 말없이 있었다. 침묵이 편안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장가 불러줄까? 서연은 웃었다. 이제 내가 불러줄게. 그래. 좋아. 서연은 작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엄마. 잘도 자요. 우리 엄마. 영희는 눈을 감았다. 딸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사랑이 담긴 목소리. 영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들기 시작했다. 딸의 노래를 들으며, 딸의 사랑을 느끼며. 공연 이후 몇 주가 지났다.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다. 서연은 회사에 출근하고 영희는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더 끈끈해진 것 같았다. 대화도 많아졌고 함께 웃는 시간도 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집에서 쉬고 있었다.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후라이팬 소리.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했다. 엄마의 청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공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최근 영희는 TV 볼륨을 더 크게 해놨다. 지금 보니 40점, 공연 전에는 35였는데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를 더 키웠다. 응. 뭐라고? 크게 말해봐. 서연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두렵다는 것을. 엄마, 병원 언제 가? 서연이 물었다. 영희는 요리를 멈추고 부엌에서 나왔다. 다음 주 화요일. 정기 검진 받아야 해. 같이 갈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내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같이 가고 싶어. 휴가 낼게. 영희는 딸을 보고 미소 지었다. 고마웠다. 딸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그래. 같이 가자. 다음 주 화요일. 두 사람은 병원에 갔다. 이비인후과.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영희의 손이 차가웠다. 긴장하고 있었다. 이름이 불렸다. 김영희님. 두 사람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영희를 진찰하고 청력 검사를 했다. 헤드폰을 쓰고 여러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 검사. 10분쯤 걸렸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청력이 더 떨어졌다. 그래프를 보니 뚜렷했다. 고명대가 특히 많이 떨어졌다. 현재 중등도 난청 수준입니다. 이전 검사보다 약 15 정도 떨어졌네요.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진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 응. 예상했던 거니까. 놀랍지는 않아.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밤마다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을. 며칠 전에도 새벽에 화장실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보청기 맞추러 가자. 지금. 다음에. 엄마. 지금 가자. 미루지 말고. 영희는 딸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알았어. 가자. 두 사람은 병원 내 보청기 센터로 갔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여러 종류의 보청기, 가격, 기능, 착용 방법. 영희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선택했다. 외형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이걸로 할게요. 어머니, 이것보다 좀 더 성능 좋은 게 있는데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아니요. 이거면 충분해요. 서연이 개입했다. 엄마, 좀 더 좋은 걸로 하자. 내가 비용 낼게. 서연아, 괜찮아. 이거면 돼. 엄마, 제발. 좀 더 좋은 걸로 하자. 영희는 딸을 봤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희는 마음이 아팠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결국 중급 모델을 선택했다. 가격은 250만 원. 비쌌지만 성능은 확실히 좋았다. 소음 제거 기능, 방향성 마이크, 블루투스 연결. 모두 최신 기술이었다. 보청기를 맞추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 안은 조용했다. 영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삶이, 소리를 잃어가는 삶이. 서연은 엄마의 옆모습을 봤다. 엄마가 슬퍼 보였다. 집에 도착해서 영희는 보청기 케이스를 꺼냈다. 작고 베이지색인 기계 2개, 양쪽 귀에 각각 착용하는 것. 그녀는 조심스럽게 귀에 착용해봤다.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갑자기 소리가 또렷해졌다. TV 소리, 시계 소리, 서연의 숨소리, 냉장고 소리. 모든 게 선명했다.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어지러웠다. 어때, 엄마? 서연이 물었다. 좋네. 잘 들려. 너무 잘 들려서 좀 이상한데. 영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영희는 거울을 봤다. 귀에 보청기가 보였다. 작지만 분명히 보였다. 이제 자신도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이 됐다. 현실이 실감났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지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귀가 간지럽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두통이 났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일주일쯤 지나자 보청기 없이는 불안했다. 보청기를 빼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무서웠다. 그 주 주말, 서연은 엄마와 함께 쇼핑을 갔다.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옷을 구경했다. 영희는 딸에게 물었다. 이거 어때? 예쁘지? 응. 좋은데. 서연이 대답했다. 영희는 안도했다. 보청기 덕분에 대화가 가능했다. 만약 보청기가 없었다면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 말했다. 엄마, 다음 달에 여행 가자. 여행. 어디? 제주도. 우리 둘이서. 영희는 놀랐다. 갑자기 왜? 제주도는 왜? 그냥 추억 만들고 싶어. 엄마랑 단둘이. 서연은 웃었다. 하지만 영희는 알았다. 딸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려는 것을, 소리를 잃기 전에 함께 추억을 만들려는 것을. 영희는 딸의 마음이 고마웠다. 좋아. 가자. 우리 둘이. 정말 좋아. 서연은 기뻐하며 즉시 핸드폰으로 숙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딸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이제는 자신을 챙겨주는 어른이 됐다. 든든했다. 고마웠다. 사랑스러웠다. 다음 달 6월 말 두 사람은 제주도로 갔다. 3박 4일 일정.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다. 해변, 오름, 카페, 박물관. 모든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서연은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만 수백 장이었다. 셀카, 풍경 사진, 음식 사진.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둘째 날, 두 사람은 성산 일출봉에 올랐다. 계단이 가팔랐다. 영희는 숨이 찼다.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올랐다. 엄마,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응, 고마워. 정상에 올라가니 바다가 보였다. 넓고 푸른 바다. 영희는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보청기를 통해서지만 분명히 들렸다. 영희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소리. 엄마, 뭐 생각해? 이 소리를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 영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서연은 엄마를 안았다. 오래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못 듣게 돼도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고마워. 서연아. 셋째 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일몰을 봤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구름도 분홍빛으로 변했다. 너무 아름다웠다. 영희는 딸의 손을 잡고 일몰을 봤다. 행복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연아, 고마워. 이런 여행 만들어줘서. 나도 고마워. 엄마, 같이 와줘서.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일몰을 봤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별이 나타났다. 영희는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 영희는 생각했다. 소리가 사라져도 별은 여전히 빛날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영희의 청력은 계속 나빠졌다. 6개월쯤 지나자 보청기로도 듣기 힘든 소리들이 생겼다. 작은 속삭임,
먼 곳의 소리, 고음역대. 점점 세상이 조용해졌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엄마 방문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서연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다. 엄마가 못 들은 건지, 대답하기 싫은 건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영희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엄마.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았다.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눈물로 범벅이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보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괜찮아, 엄마. 울어도 돼. 참지 마. 서연은 엄마를 안았다. 영희는 딸의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희가 말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져. 내 목소리도, 음악도, 새소리도 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엄마.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내 목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야. 내가 웃는 소리, 내가 나 부르는 소리. 그게 제일 무서워. 영희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했다. 서연도 울었다. 두 사람은 안고 울었다. 엄마, 나 항상 옆에 있을게. 소리가 안 들려도 내가 옆에 있을게. 손 잡아줄게. 안아줄게.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1년이 지났다. 공연 이후 1년. 영희의 청력은 급격히 나빠졌다. 이제 보청기를 최대로 켜도 대부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의사는 말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곧 완전히 소리를 잃게 될 거라고. 아마 몇 개월 안에. 서연은 그동안 수화를 열심히 배웠다. 매주 수화학원에 다니며 공부했다. 영희도 함께 배웠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이제 두 사람은 간단한 대화는 수화로 할 수 있었다.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걱정 마. 자주 쓰는 말들. 어느 봄날 4월. 서연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엄마가 오늘 혼자 집에 있다고 했다. 서연은 마트에 들러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다. 딸기, 오렌지,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샀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그냥 엄마와 함께 먹고 싶었다.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예전 USB를 듣고 있었다. 1년 전 공연 녹음본. 영희는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들으려 했었다. 조금이라도 들리는 부분을 찾으려고. 서연은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다. 영희는 딸을 보고 헤드폰을 벗었다. 미소 지었다. 서연은 수화로 물었다. 잘 들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거의 안 들려. 근데 괜찮아. 기억하니까.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USB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다. 아니, 영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서연의 입 모양을 보며 어떤 곡인지 알 수 있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첫 번째 곡. 곡이 끝나고 영희가 수화로 말했다. 고마워. 서연아. 1년 전 그 선물. 나야말로 고마워. 엄마. 평생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안았다. 소리 없는 포옹.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사랑, 감사, 미안함, 그리움, 모든 감정. 다음 날, 서연은 민우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콘서트. 또요? 왜요? 엄마가 완전히 소리를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주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준비해 봅시다. 언제 할까요?
다음 달 5월. 엄마, 51번째 생일날.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그날부터 서연은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1년 전보다 실력이 더 늘었다. 목소리도 더 안정적이고 감정 표현도 더 풍부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 다음에는 엄마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한 달 후 5월 15일 영희의 51번째 생일. 두 번째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작았다. 가족들만 초대했다. 20명 정도. 영희는 첫 번째 줄에 앉았다. 보청기를 최대로 켰지만 소리는 희미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딸의 입모양, 표정, 몸짓만으로도 노래를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무대에 섰다. 1년 전과 같은 흰 원피스. 조명을 받은 서연은 더욱 성숙해 보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1년 전에도 이렇게 불러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엄마가 소리를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희는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소리를 못 듣게 돼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니까요.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다. 서연은 20곡을 다시 불렀다. 1년 전보다 더 잘 불렀다. 감정도 더 깊었다. 마지막 곡 엄마의 자장가를 부를 때 서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불렀다. 평생 날 안아준 그 손. 이제는 내가 잡을게요. 영희는 딸의 얼굴을 봤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딸의 사랑은 느낄 수 있었다. 선명하게, 뜨겁게, 눈물이 흘렀다. 서연도 울며 노래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곡이 끝나고 영희는 딸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객석의 사람들도 울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봤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슬퍼서 박수조차 칠 수 없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서연의 손을 잡고 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수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 사랑. 그날 밤, 서연은 엄마 방에 들어갔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연은 옆에 누우며 수화로 말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최고였어. 정말 최고였어. 다행이다. 서연아, 엄마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엄마.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서연은 작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딸의 입모양을 보며 노래를 떠올렸다. 자장자장, 우리 엄마. 영희는 눈을 감았다. 딸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다. 1년 전의 그 목소리, 오늘의 그 목소리, 그리고 미래의 목소리, 모두가 겹쳐졌다. 소리는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엄마의 자장가가 딸을 키웠듯이 이제 딸의 자장가가 엄마를 위로한다. 서연은 엄마가 잠들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 엄마의 얼굴이 편안해졌다. 평화로운 표정. 잠든 엄마를 보며 서연은 생각했다. 소리는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엄마의 자장가가 자신을 키웠듯이 이제 자신의 자장가가 엄마를 지킬 것이라고. 3개월 후, 여름. 영희는 완전히 소리를 잃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딸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서연은 매일 밤 엄마에게 자장가를 불러줬다. 엄마는 들을 수 없었지만 서연은 계속 불렀다. 그리고 영희는 딸의 입모양을 보며
노래를 떠올렸다. 마음으로 들었다. 가슴으로 느꼈다. 2년이 지났다. 의사의 예측대로 영희는 완전히 청각을 잃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됐다. 수화로 대화하고 글로 소통하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이어졌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눈을 마주보며 어느 날 영희는 서연에게 편지를 썼다. 서연아, 엄마는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영원히 내 마음에 남아있어. 내가 불러준 자장가, 내가 한 말들, 내가 준 사랑, 모두 여기 있어. 가슴을 가리키며 잊지 않을게. 절대 잊지 않을게. 고마워. 내 딸, 사랑해. 서연은 편지를 읽고 울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엄마, 나도 엄마의 자장가를 영원히 기억할게. 소리는 사라져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 나도 엄마에게 돌려줄게. 평생 사랑해,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두 사람은 안았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사랑은 더 크게 울렸다. 더 밝게 빛났다. 그날 밤, 서연은 엄마 옆에 누워 자장가를 불렀다. 엄마는 들을 수 없었지만 딸의 심장 소리를 느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그리고 잠들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띤 채로.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생각했다. 엄마가 평생 자신에게 준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자신이 돌려주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라고. 소리는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밝았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메아리쳤다. 끝까지 영원히.